한동안 비디오는 나가는데 오디오가 안 나가는 그런 결함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보카 TV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또 선량한 뜻이 합해서 이렇게 중계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7시 46분 한 1시간 15분, 14분 남았습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못했던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그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뉴햄프셔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집계 현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56대 41로 트럼프 우세고 오하이오 55대 41로 바이든 우세입니다. 펜실베니아 82대 16 바이든 우세, 플로리다 50대 48 트럼프 우세, 뉴햄프셔 53대 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영 기자 같이 저거 보고 있었는데요. 이 조지아주, 펜실베니아 82대 16도 굉장히 좀 경이로운 숫자고 조지아주는 이제 뭐 아틀란타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러나 이제 그 데모그래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56대 40이면 굉장히 큰 차이란 말이죠. 예.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타와 메트로 아틀란타 부분과 이제 그 외의 조지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애틀란타 부분에 아무래도 데모크래트를 서포트하는 인구가 많이 살고,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은 리퍼블리칸 인구가 많이 사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개표소에서 한 4시간 정도 지연이 돼갖고 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예상보다 크게 이기고 있는 거는 아마 아틀란타 부근의 그 개표 상황이 100% 전달이 안 돼서 좀 지금은 약간 잘못 보여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뭐 아직 10%도 개표를 안 했으니까 뭐 지금 초장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좀 경기도가 있으니까 82대 16으로 나왔는데 물론 바이든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지역이지만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건 좀. 네, 펜실베니아도 제가 보니까 그 얼리봇, 그 메일인 보스로 한 그 우편 투표로 한 거를 언제 까보느냐 이거에 있어서 그렇죠. 조금은 늦게 그 개표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온 정보가 제가 뭐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오늘 그 얼리보트나 아니면 메일린 보트의 정보가 아니고 아마 아직까지는 그 4% 5% 개표된 걸 보니까 오늘 투표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카운티의 내용만 지금 리플렉트가 된 게 아니라. 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조기 투표에서 많았던 거를 먼저 발표하는 주도 있고 주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또 인펄스로 들어와서 오늘 당일날 한 표를 먼저 개표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방송들도 굉장히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숫자들도 들쑥날쑥하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미국이 큰 나라고 50개 주가 또 서로 각각 다른 나라 같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지금 바이든이 뭐 일렉토럴 맵이 30개하고 트럼프가 42표를 얻었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사실 아직 뭐 270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세월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카고 쪽 얘기를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유광열 기자가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나오고 계십니다. 마이크 앞에. 네. 여러분 아까 저 말씀드렸는데 네. 유광열 기자가 지금 이제 모습이 안 보이죠.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제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기 조명도 안 들어가고 제가 이게 작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트리뷴이 뭐 예보를 했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시카고 트리뷴과 선타임스 둘 다 네. 대통령과 세네트를 갖다가
컨펌을 했습니다. 네. 일단 7% 정도밖에 리포트가 안 됐지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바이든은 현재 58% 그리고 트럼프가 40%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또 딕 덜빈이 55%, 그다음에 큐란이 한 40% 정도. 그렇지만 차이가 워낙 나고 또 폴 자체에서도 일리노이에서는 두 분이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갖다가 저기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Graduated Income Tax Amendment 현재 8% 정도에서 노가 55%로 나와 있습니다. 노가 더 많은 쪽. 네, 노가 더 그러면 많습니다. 지금 8% 정도 개표한 상태죠. 네, 예.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그쪽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계속 좀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네. 동희 씨가 이제 맞춰주십시오. 아까 제가 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는 동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느냐 그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근데 이제 오디오가 안 나가서 아마 미소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다시 한번 굉장히 되풀이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바이든 승리, 바이든 승리, 트럼프 승리, 압승. 네. 그다음에 don't know 모르는 그다음에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네, civil unrest 예.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승리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에서 대승을 거두면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콜로라도인가 애리조나를 기다리지 않고 승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플로리다 쪽에는 지금 히스패닉들이 많이 있는데 히스패닉들은 굉장히 많이 갈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큐반들은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포로리칸들은 또 바이든 지지하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플로리다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팬데믹 팔러시 때문에 좀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보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거는 뭐 49대 40, 50대 50 이거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 언론들 다른 방송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플로리다를 살피고 있는데 데이드 카운티 같은 카운티별로 지금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 시나리오를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우인하는 겁니다. 레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대부분 뭐 이제 사전 투표는 민주당 표가 많을 것이고 당일날 표는 트럼프 표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건데 오늘 당일표에서 이제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공화당 표가 크게 밀려올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아직 확실하게 뭐 한 10% 내외가 지금 개표가 된 상태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만일 트럼프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개표 시작하는 오하이오라든가 아이오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그 중서부 지역에서 이제 이기기 시작하면은 트럼프의 승리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on't know 모르겠다는 것은 이제 재소가 무더기로 지금 벌써 한 300건 정도가 재소가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포스탈 서비스들이 다 마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몇 주 동안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당선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런 예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네 번째 거는 civil unrest 그 폭동이라든가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제 승자가 되든 누가 패자가 되든 그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제 폭력 사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셔널 가드들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길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아주 월스 시나리오 나온 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있을지도 않기를 바라겠지만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메일인 보트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rigged vote이다. 그러니까 부정투표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2조랑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규정한 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Stat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주 하원에서 투표를 하는데 각 한 표씩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에 서지 않고 주가 한다. 주별로 결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또
주 하원에서 연방 하원으로 가고 대법원 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냐. 2000년도에 플로리다 사태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또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낸시 펠로시가 no 하면은 결국 케이오스가 될 것이다.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면 군대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시리즈고 시나리오가 이런 게 현실화되면 큰일 나겠죠. 대충 그런 네 가지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1월 20일 전에는 모두 판결이 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1월 20일이 이제 헌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그렇죠. 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나도 1월 20일까지는 해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굉장히 그 룰을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진행을 급히 하다 보니까 시민 기자단 소개를 사실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희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서부 한인 컴퓨터 협회 회원들 오늘 나와서 시민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통계학 허관 박사님 그리고 유광열 씨, 박진희 씨, 김홍수 씨가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단 시카고 단장 권희환 단장님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오늘 비주얼을 담당하셨죠? 네, 하나센터 소셜워커 한영훈 씨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분과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의사 최만영 씨 그리고 서묘련 국장님 그리고 또 제 옆에 계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김정일 방송위원 그리고 또 누가 계시나요? 오늘 마테오 너무나 대표. 큰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마테오 대표님, M 투어 USA 사장 이렇게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많이 앞서는데 현실이 잘 따라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테오 대표도 진행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게 이제 방 공간은 좁은데 사람은 지금 한 10명 이 방에 있는데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조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고 이런 일도 있고. 네, 혼자서 카메라를 다 잡고 혼자, 계시고. 지금 아마 마테오 씨가 하는 것이 제가 아주 옛날이지만은 호랑이 담배 먹을 때지만은 제가 텔레비전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오디오, 비디오 뭐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할 일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민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신지? 네, 시민 반응을 지금 연결해야 하는 시간인데. 네, 그 연결하는 동안에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럼.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방송할 때는 그냥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듣지를 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플로리다에 대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썬벨트 지역 중 그리고 거기에서 플로리다주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선거인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주이면서 아주 중요한 주로 속하고 있죠. 또한 조기 투표를 22일 전부터 카운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개표 결과를 알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93.7%의 조기 투표가 완료된 상황이라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지만 플로리다는 매끄럽지 못한 선거 진행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2018년도 중간선거 때 5만여 개의 우편 투표를 일찍 개표하지 못해서 투표 결과가 며칠이나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선거 때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4개 카운티가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2000년도 대선 당시 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 차이로 지면서 대선에서 실패했고 2016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초반에는 큰 표를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1.2%포인트 차이로 대선 도전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거인단 수만큼 많은 변수를 갖고 있어서 플로리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들 반응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요. 뭐 우리 한인 사회도 이제 연조가 오래됐고 이제 우리가 여기 산 지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류사회 정치에 참여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들이 많이 계신데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투표든 잘 하셨는지 그런 얘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진희 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질문해 주시겠어요? 오동희 씨? 네, 그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최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신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투표하셨습니까? 네, 메일랜드 발렛으로 했어요. 영어도 잘하시네요. 2세입니다. 최진 씨. 2세시군요.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최진 씨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이슈 또 어떤 후보 선택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슈로 어떤 후보를 내가 선택했나. 제 질문이 됐습니까? 네. 저는 이번 투표에는 이민 정책을 많이 생각했고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네. 그리고 백인 경찰들의 흑인 차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번 팬데믹을 어떻게 매니지하는 네. 것을 많이 생각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죠. 1.5세로서 그 2세입니다. 2세라고 하셨나요? 네. 2세인데 이렇게 한국말을 네, 잘하세요? 아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2세로서 네, 1세 부모 세대들과의 그 주류 문화 적응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고요. 네.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주하신 부모님도 있으시고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서포트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 흑인 차별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서포트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민 정책에도 다른 이민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2세들은 우리하고 좀 말하는 게 다르죠? 네, 인종관계, 네. 그다음에 환경? 클라이밋 체인지. 네. 우리 1세들은 이 그렇죠. 기후변화 이런 데 별 관심 없으신데 클라이밋 체인지, 그다음에 어떠십니까? 이미그레이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김수연 씨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동희 씨 질문해 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네네네. 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투표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의 투표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얼리 보트를 했고요. 네, 일부러 좀 상황을 보고 싶어서 금요일 날 점심시간 조금 지난 데 가서 인펄슨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기다려서요. 그러셨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실 투표소를 방문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1시간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소셜 디스턴스 다 했고 네, 그렇죠. 거의 모든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저도 장갑도 끼고 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가봤습니다. 네.
이민 저희 1세들이 대부분 주류 정치 참여, 이 투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등한시하는데 매번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빠지지 않고 투표를 꼭 했습니다. 투표하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한국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한국을 그리운 마음에 한국 정세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50% 관심을 갖고 사랑을 똑같이 줘야 돼 이 말에 굉장히 조금 샤크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기본인 투표를 안 하면서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는지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희 하루하루의 생활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이 정부 정책을 바꿀 수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가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 투표만큼은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 마치 투표 홍보대사 같으신데요. 네, 제가 지금 한영훈 씨는 젊은 제너레이션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네. 아까 우연히 카톡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 뭐 그런 식의 구호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연히 알게 된 프란치스카 교황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마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주 정확한 오리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아니면 도덕 교육을 받든지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양심적인 행동인가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마음이 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거를 카톡 프로필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선거 혹은 투표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게 무슨 혁명가신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는 게 네. 혁명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 기르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인으로서의 제가 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누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조금이라도 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아주 그냥 엄마로서 그냥 느끼는 거를 거기다가 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강성수 씨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어디 전화입니까? 안 됐어요? 연락 끊겼어요? 오케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또 와태호 사장님 소리 잘 들립니까 이제는? 오케이. 잘 들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too early to call 하고 나오는데 플로리다 50대 48 여태 뭐 2% 차인데 플로리다에서 결판이 쉽게 안 날 것 같군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얘기는 아직 더 안 나오고 있고 미시간이 59대 38 미시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얼마까지 한영 기자 어디까지 지금 개표가 돼 있습니까? 아까 살짝 보니까 한 20% 개표했죠. 예, 지금 31%인데 이건 조지아 네. 57대 41 이렇게 나와 있고 36% 개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버지니아 57대 40 이렇게 나와 있고 화면이 움직이질 않네요. 네. 플로리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잠깐 드리면은 예, 말씀하세요. 그 96년 이후로 1996년 이후로 24년째 플로리다 주를 이기고 선거에서 진 대통령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24년간의 그 최장 기록 두 번째의 기록이고 사실 최장 기록을 가진 거는 오하이오주.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지고 대선을 이긴 경우는 딱 2번 있는데 92년도에 빌 클린턴하고 60년도에 JFK. 네. 그래서 딱 2분 있을 정도로 플로리다를 이긴 분이 대선을 이기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우리 시민봉사자들 다시 한번 네. 모실까요? 전부 다. 네, 건희한 기자님. 허건 박사님 허건 박사님. 한테 네. 질문할 거 잊어버렸죠? 네, 아까 허건 박사님 하실 때부터. 허 박사님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셨더니 또 보셨네. 오늘 비주얼 담당이 죄송합니다. 많으신데 다 뒤에 앉아 계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글쎄 말이죠. 그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겠습니다만 정부가 한동안 마비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마비 정도는 아니라도 펑션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경제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뭐 스티뮬러스 플랜도 해결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제프 스타인이 예. 워싱턴 그 정가의 정치적 혼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를 11월 2일자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거 후 2개월은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진전이 없는 정치적 대립과 마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겨울철이 오면서 여러 경제 분야, 특히 여행업, 요식업, 호텔업, 오일 산업을 더 심하게 둔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의하면 여행권은 아직 줄어든 승객 수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약 400만 명의 여행객의 종사자가 실직을 했고 또 정부 추가 재정이 없다면은 또 다른 10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호텔의 3분의 2가 6개월 이상을 더 버틸 수 없다고 또 보고했고요. 미 전역 레스토랑 사업의 40%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지원이 끊긴 주요 항공사에서는 수만 명의 직원을 임시 휴직을 시키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큰 소매상이 파산 선고를 했으며 할리데이 기간에 판매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더 많은 소매상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은 또 오일과 가스 산업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도록 했고 오일 회사는 오일 가격이 내림세로 미국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고 영화, 예술, 오락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은 4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니신 재무장관은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타협을 해왔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이 정부 지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은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여서 그 초당적인 협상은 결렬되었고 경기 전망은 앞으로 더욱 어두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서로 격돌해 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정부 간 사업자에 대한 부채 유예, 주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지원, 어린이 세액 공제 등의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책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추가 지원금 합의를 지체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법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공화당 측에서는 늘어난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으로 수조 달러를 경제에 더 부어넣지 않아도 되고 대선 후 만약 법이 통과된다라도 반대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혁신그룹 대표인 잔
레티엘이라는 분은 현재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백악관과 하기가 어렵다면 선거 후에는 더욱 불가능하다라며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미 불안정한 경제에 더욱 큰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시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설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양 기자 모시겠습니다. 아까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기술 결함으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이 썼는데 사실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거버너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원의원 선거가 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상원의 변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그 대법원 판사 지명 인준건이라든가 탄핵건이라든가 이런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상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상원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자원봉사차 나온 권희환입니다. 상원 의원 투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원은 6년 텀이에요. 그리고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9년 이상 시민권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장은 현재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이고요. 근데 그 100석 중에서 현재 공화당이 53석, 그 다음에 민주 44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투표 전에.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이 다수였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23석, 그 다음에 민주당 12석이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나 일단 100석 중에 51석을 차지하면 힘을 가진 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일단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USA 투데이를 계속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집계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집계 상황을 보면 이스턴 타임 9시 14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간은 지금 뭐 8시 14분이죠. 민주당이 42석, 그 다음에 공화당이 38석을 차지했어요. 네, 저도 같은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욕타임스 거 봤거든요. 네. 42대 38 이렇게 나와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지금 20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20석의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의 횡포를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공화당이 뭐 5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공화당이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4석 차인데 그렇죠. 4석의 진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기까지 아직 안 나왔죠? 그것까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그 20석의 향방이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네. 뭐 꾸준히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미리 나온 얘기들은 알라바마라든가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아이오와 이런 쪽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예상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8대 5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공화당 쪽이 더 워낙 전반적인 정치평론가들의 그 예보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더 추가할 것이다. 그런 예상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중간 개표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제일 중요한 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하이오는 지금 52대 46으로 바이든 우세고 펜실베니아 65대 33 바이든 역시 우세입니다. 바이든이 굉장히 여기다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틀 동안이나 플로리다 51대 48 역시 막상막하고 조지아 50대 41 한 77% 개표를 했는데 57대 41에 나와 있으면 조지아는 공화당 쪽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50대 48.
우리 시민 기자들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잠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네. 네, 한영 기자 다시 모실까요? 13번. 예, 잠깐 나오시죠. 네, 그 마이크 쓰셔도 좋습니다. 비주얼은 아까 뭐 벌써 다 검색했으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거 한인사회에서 이제 많이 그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맨스트림하고는 많이 접촉을 하시지만 한인사회 관심도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 주류 정치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제가 오늘 선거날을 맞아서 하루 종일 이제 7시부터 폴에서 계속 랭귀지 어시스턴스 통역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매 선거마다 하는 일이긴 한데 2018년 미드텀 일렉션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2020년도 그 한인분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고 특히 메일인 봇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펄슨으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한인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 이해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 도메스틱 이슈보다는 과연 이 후보, 이 정당이 한국과 연관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뭐 예를 들어 통일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후보자가 더 맞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더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세 최진이신가요? 아까 우리 인터뷰 최진 씨요. 최진 씨, 최진 씨가 얘기하시고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뭐 이미그레이션이라든가 뭐 레이스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 관심도는 아직 좀 떨어지나요? 그렇죠. 특히 근데 이제 또 제 발언이 좀 바이아스 될 수 있는 게 제가 주로 어르신들 65세 이상 투표 선거하신 분들과 많이 접촉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본 바로는 아무래도 그런 미국 국내 정치 이슈보다도 아무래도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능 기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떨립니다. 오늘 뭐 비주얼 담당이신데 떨릴 게 없지. 네. 지금 우리 커뮤니티 내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커뮤니티 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풀어 나갈 만한 그런 소통의 방법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라는 매개체에 대해서 요즘 좀 더 생각하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인펄슨 하는 활동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 말하자면 업계에서는 디지털 오게나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오피니언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사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단순히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제네레이션을 넘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많은 한인뿐만 아니라 서브 그룹들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미디어의 환경이 바뀐 거는 여러분 다 인식을 하시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고 또 지금 어보카도 완전히 유튜브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대부분의 오디언스들을 보면 나이가 잡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한국말 미디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새빵살이 하면 미디어들이거든요. 신문도 이제 가서 이제 프린트를 많이 돈을 주고 해야 된다든가 딜리버리 하는데도 그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방송 관계는 이제 세를 들어서 전파를 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헤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sooner or later 그거 가지고는 더더구나 이제 한인사회 경제도 나빠진다는 쪽이 대부분들의 전망이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더 빨리 느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트래디셔널 미디어, 이런 페이퍼 미디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젊은 세대들, 제가 아는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본인의 뉴스를 흔히 말하는 트래디셔널 미디어로 접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도 이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이제 단순히 그 소셜 네트워킹을 넘어서서 뉴스를 전달받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고 뭐 하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페이스북을 넘어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데서도 많은 뉴스를 받고 그다음에 서로 전달도 하고 쉐어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아니요, 아직 저희는 하나센터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뭔가 저희만의 창구를 좀 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원봉사 우리 시민 기자단들 다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박진희 개인적으로들 할 얘기를 할 이슈들 지금 우리도 이제 커뮤니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하고 싶은 일들이 계신데 잘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고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좋은 의견이라든가 개진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번 해주시죠. 네, 박진희 나오신 기자 김에.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미국 선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한 거를 이번 기회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또 한인 사회 동포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드리면서 이번 자원봉사가 저한테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냥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었나 하는 저에 대한 또 배운 반성? 반성. 네. 고맙습니다. 반성의 기회도 됐고 또 이렇게 또 한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감사를 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현 씨는 뭐 춘향전 잘 돼가십니까? 신양전은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회관에요. 네. 제2 공연장이요? 행사실이라고 네.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오동현 씨가 춘향이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안 될까요? 제가 방장 어떻습니까? 방자요? 방장 안 되시겠는데? 죄송합니다. 월네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시군요. 이도령이 꾸준히 하고 있다가 35살짜리 승글 총각이었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오디션을 하고 있었어요. 네. LA 쪽으로 뭐가 연결됐는지 죄송하지만 LA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도령 자리가 공백이거든요. 큰일 났네. 이도령 어디 안 계세요? 잘 보십시오. 우리 마테오 사장도 뭐 마스크 괜찮으신데. 하시면 좋으실 아까 것 비주얼 오신 분들 어디 갔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권현 씨는 진짜 한국에서부터 극단 생활하고 대학에서 전공도 연극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주 진짜 연극 전문인입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다르시더라고요. 혹시 생각하신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월매 오겠다는데 월매도 안 돼. 나중에 만나시죠.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또 기자 한 분 나오셨는데. 네, 유광열 기자 나오셨죠?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네. 일단 업데이트를 드리자면요. 일리노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트리뷴과 선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 그리고 딕 더빈 상원 의원을 현재 13% 개표 상황에서 일리노이에서 승리를 선언했고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13%? 바이든이 55대 43 정도. 그다음에 딕 더빈 경우에는 52대 4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소리가 나가기 전에 리코딩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US District 13, 그러니까 일리노이 District 13 거기가 그 컨그레스가 바뀔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인컴벤트가 라드니 데이비스 그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도전자가 베치 덜슨 런드리건 데모크래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10% 정도 개표된 상황에서
배지 델슨 런드리건이 데모크래시 54대 46 정도로 앞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Gradual Income Tax Amendment는 현재 5.6% 정도 개표 상황에서 노가 5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카고에서는 사전조사에서 시카고에서는 80% 정도 그리고 쿡카운티가 61% 정도로 예스를 했기 때문에 시카고와 쿡카운티가 투표 그 상황을 봐서 이게 또 아주 빨리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0% 이상이 패스를 돼야 그렇죠. 예, 이 60% 이상이 돼야지 패스가 된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허관 박사님 무슨 할 말씀 계신가요? 네, 네, 말씀하시죠. 말씀해 나오십시오. 주십시오. 저는 온라인 전자신문을 통해서 가끔씩 이제 한인 사회 동정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옛날보다는 더 많은 한인 사회 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도 또한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이렇게 보카 TV에서 알려주시고 또 분석해서 한인 사회에 좀 알린다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기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는 시각과 인종 간의 갈등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 또한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선거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특별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투표의 권리하고 의무가 왜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미국 안에 다양한 목소리 안에서도 분열되지 않는 미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감입니다. 보카 TV가 한인 사회의 문제 제기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아주 멋진 참여장이 되었으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권양 단장 하실 말씀 또 계세요? 네, 있으시겠죠? 자원봉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제가 지난 선거에 17일이었었죠. 지난 선거에 제 집사람이랑 같이 투표장 봉사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 하나센터에서 이렇게 저한테 하나영 씨가 한번 해보라고 자꾸 그러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시래.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뭐 아침 한 6시부터 이제 설쳐가지고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투표 마감까지 계속 지켜야 하시는 건가요? 마감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투표가 딱 끝나면 일단 투표용지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야 돼요. 전부 분리해서 다 집어넣고 또 선거구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를 해가지고 캐비넷이 오는데 그 안에서 이퀴먼트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설치하고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다시 쓰이라고 보낼 때까지 하는데 그 투표지 문제가 그렇게 확실히 정리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렸고 또 그 전날은 또 교육도 받았어요. 다운타운에 가서. 근데 저는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대체로 좀 알겠고 거기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저는 그냥 투표만 하러 가가지고 투표만 하고 자원봉사 하러 온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들은 또 페이를 받아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한 230불인가 이렇게 4주 있으면 보내줘요. 그래서 저도 그 돈을 받긴 했는데 이번에 또 하라고 그러는 걸 제가 못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좀 지나갈게요 그러고 나왔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혹시 뭐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다음 선거에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네. 시간을 많이 뺏겼지만. 그러셨겠네요. 그 퍼블릭 서비스 한다는 거 저도 뭐 관심도 많고 많이 평생 해봤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가령 자원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옳은 얘기라는 거는 다 동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일상생활을 희생하고 나와서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good but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하시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서 저희 도와주시면서 참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업데이트된 거 인포메이션 잠깐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51대 47 바이든이 약간 우세한 상태로 가고 펜실베니아는 66대 31 바이든 우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바이든이 이제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표가 20표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많이 앞서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플로리다 쪽은 51대 48 역시 여기서 넥앤넥 막상막합니다. 조지아 57대 41 트럼프가 절대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는 뭐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데모그래픽 체인지가 많이 있었고 뭐 한인들도 많이 가고 히스패닉도 많이 가고 블랙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뀔 것이다 그랬는데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53대 48 여기도 뭐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천상 이제 내일 아침쯤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다행한 것은 무슨 큰 사고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벌써 나는 내가 지더라도 승복하지 않겠고 이기더라도 이긴다는 이 스피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뭐 묘한 여운을 남겼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것은 없고 지금까지 한 제소가 전국적으로 선거 관련해서 들어온 게 한 300건 정도 양측의 민주당 공화당 쪽에 변호사 투입된 것이 한 2,000명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동희 씨가 마감을 해주실까요? 시카고 시내 지금 풍경이 어떤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많은 업소들이 보도업을 했는데 혹시 다른 업데이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영원 씨도 마지막으로 전국 스케치 다시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진 씨 활약이 많습니다. 저기 지금 막 WGN 그냥 듣고 있었는데 다른 거는 별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용한 상태고 뭐 우리가 그 예방 차원에서 그 뭐 경찰이라든지 또 그 내셔널 가드 디플로이한 거는 지금 현재 그냥 조용하게 주요 빌딩들만 지금 가드하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조용하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소요 사태 때 피해를 입었던 한인 상가를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태라서 취재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일은 문을 닫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아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보호랍들을 다 하셨던 모양인데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영훈 기자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현재 개표 진행 상태가 뭐 뉴욕주라던가 그다음에 뉴저지주, 그다음에 알칸사주 등 이 많은 주가 이제 확정 발표를 냈는데요. 현재 바이든 후보가 131개의 일렉토럴 컬리지 보수를 얻어서 131대 93으로 이기고 있고요. 그 주요 스윙 스테이트인 조지아라던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요런 주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시 그 중부 기준시 8시 기준으로 선거가 끝난 위스콘신이나 미시건 주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나 조지아의 결과가 사실 소용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앞으로 이제 시간대가 변화하면서 폴이 어디가 닫히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8개, 9개의 경합주에 대한 결과를 주의 깊게 보시면은 결과를 조금이나마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며칠 전부터 예상했던 것이므로 선거 당일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 자명해졌습니다. 오늘까지는 안 나오시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메일인을 깐 그 표를 개봉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3일 만까지 오는 거 인정한다, 뭐 6일 인정한다, 10일 인정한다, 각주마다 다 다르고 진서도 많이 걸려 있고 거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서명, 시그니처. 우편 투표 내가 보낸 거하고 네. 그 시그니처가 맞아야 되고 저도 조기 투표를 했는데 조기 투표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쉽게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고 내일 아침쯤에 뭐가 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은 테크니컬 프로블럼 해소가 좀 됐습니까? 네, 마테오 사장님이 지금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만일 이런 상황으로 나가면 내일 예정했던 대로 다시 특집 방송을 해드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규식으로 다시 나가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희 씨 무슨 특별한 말씀 계십니까? 네. 저도 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저도 사실 자원봉사죠. 네,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제가 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더 공부도 많이 해야겠고 더 많이 알 것이 많은데 너무 제가 게으르게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게으른 건 아니지. 그동안 돈 많이 버셨잖아. 아, 그랬나요?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버셨어요, 오동희 씨가.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평생 친구를 해줘서 내가 감사하죠. 31년 전에 방송 같이 하고 우리 네. 서면은 국장도 저기 계신데 네, 계시죠? 셋이서 같이 방송 시작했는데 네. 여태 지금 친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좀 잘 봐주십시오.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 많은 사건이 있었죠. 선거만큼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유광열 씨, 박진희 씨, 허관 박사님, 김웅수 씨, 오동희 여사님, 또 시카고 국단 단장인 권희안 단장님, 한영훈 씨, 최관영 닥터, 서면영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마테오 대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셨죠? 네. 그리고 아까 시민 기자단 전화 연결했었죠. 최진 씨, 김수영 씨, 그리고 네,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강성수 씨가 연결하다가 끊어졌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많이 밤 해주십시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